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남궁 사장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다시 이분의 명언을 들고 왔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인데요.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낭비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을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1년에 한 2번은 해외여행도 가고 이래야지 인생을 알차게 사는 거다. 난 집에 있는 게 편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여행 가면 막 새벽부터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너무 괴로운 사람인데, 지금 놓치면은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러면 비교적 젊었을 때 여행 갈 수 있을 때 열심히 여행을 다녀야 된다. 근데 난 즐겁질 않아. 근데 그 논리 때문에 가야 돼. 그 요새 하나씩 다 있는 그 백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무리하게 그걸 사. 그래갖고 내가 진짜 즐기는 데는 돈을 못 써. 그러면 그건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백 사갖고 기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이론적인, 옆집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루 종일 저녁을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러고 가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그래서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그걸 자꾸 푸시래. 그래서 걔가 그렇게 해. 근데 죽상을 짓고 해. 그래서 걔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럼 남의 인생을 사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난다면 진료실에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반으로 갈라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네가 행복할 때가 어떨 때가 행복한지 써와서 그게 일치하는 애를 한번 보라 그래요. 그게 일치할수록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죠. 자식이 부모를 매일 찾아오니까 우리는 효도 받는 집안이다 라는 논리에 갇혀서 진짜의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와갖고 맨날 인상만 써.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바빠 죽겠고 좀 쉬고 싶은데 매일 가야 돼. 특히 결혼을 하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전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편하대. 숙제를 해치운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정일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거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인간은 행복해져요. 룰이 많을수록 불행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부모가 강요한다면 자식한테 큰 짐을 하나 지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건 우리 자식이 제일 가볍기를 원하잖아. 그러면서 실제로는 짐을 지어놓는다고? 그게 무슨 아니냐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좋아야 하는 압박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직장도 좋은 데 다녀야 좋고, 뭐 차도 좀 좋은 걸 타야 되고, 숙소 같은 데도 막 화려한 데를 좀 가야지 되고, 모든 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좀 그럴듯해야 좀 나의 체면이 산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차를 타면서 난 엄청 행복해. 그럼 좋은 차 타야지 당연히. 그건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난 차에 별로 관심이 없고 차도 안 타고 버스 타고 다녀. 근데 옆집 보니까 무슨 차고, 저 집 보니까 무슨 차니까 나도 모른 차. 그리고 세워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하고 살아. 그걸로 돈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건 남의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지. 내가 좋은 호텔에 가서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지내는 게 난 너무 행복해. 그러면 딴 거를 희생해서라도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남들이 숙소 어디 물어볼까 봐 그거는 좋은 데를 얻고 밥은 컵라면만 사 먹고 있어. 그럼 그건 남의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행복한 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 내 머릿속에 이래야 된다 라는 어떤 이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는 남의 인생을 사는 거더라고요. 집에 쭉 있는 게 제일 편한데, 내 인생은. 같이 사는 사람은 1년에 최소 2번은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타협해서 1번 가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굉장히 원해. 그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는 그 여행이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족시켜 준 거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파트너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좋은 호텔에 가서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을 하고 오고 싶다고 해. 근데 가서도 그렇게 안 즐겨. 아, 뭘 다녀, 그냥 호텔 근처에 있지.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쩌면 젊었을 때는 여행을 해야 된다,
있을 때 써야 된다. 그 논리 때문에 그 여행을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럴 때 말리자는 거지. 차라리 여행 갈 돈으로 무슨 뭐 가방을 하나 사고 싶다. 가방 사는 게 행복한 거지. 근데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네. 그럴 때는 그러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라라고 조언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이제 효라는 코드가 있잖아요. 부모에 복종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게 효잖아요. 근데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그런다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책을 막 찾다 보니까 공자 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자님 제자가 공자님한테 물어봤어. 그때는 우리보다 그 부모에 대한 복종이나 이런 코드가 더 강했을 때잖아요. 공자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부모한테 3번을 읍하며 잘못됨을 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따르라. 근데 거기서 포커스는 그 길을 따르는 거가 포커스가 아니라 3번을 읍하며 반대하라는 거지. 그게 포커스야.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남의 인생을 살고 있어서 얘는 남의 인생 안 살면 더 행복해질 텐데 라고 내가 판단이 되면 3번을 읍하면서 말리겠지. 그걸 망신 주듯이 얘기하면 안 돼 절대로. 내가 너하고 같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는데 남의 인생을 살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우리 같이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어떻겠느냐. 내용은 단호하게, 태도는 공손하게. 그게 설득이거든요. 근데 행설수설하면서 엄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생활에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